챗 GPT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IT 업계는 물론이고 예술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이 등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현재 서비스되는 챗 GPT는 초기 모델로 테스트 버전으로 출시된 서비스임에도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곧 AI를 대중화하고 지식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 속에 AI 시대가 올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꼽아볼 수 있죠. 최근 시총 5천억 원대까지 커졌는데요. 지난주 랠리를 보인 후 연이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익 매물 나오면서 5.3%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검증기관에서 챗 GPT에게 2023년도 수능의 영어와 수학 과목을 풀어보게 한 결과 각각 2등급과 낙제점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단에 함축된 의미 추론, 요지 파악, 글의 목적과 주제 파악 등 문장 해석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모두 정답을 맞췄지만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 분학, 기하 분야의 문제는 전부 오답을 냈는데요. 아직 수학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면서 GPT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역시 쉬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는 유입되면서 1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며 AI 시장을 독주하던 구글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GPT가 출시 2달 만에 월간 활성자 수 1억 명을 달성하며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글도 곧 챗봇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중 솔트룩스 오는 3월에 플리닛 스튜디오와 메타휴먼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대만에 1월 달에 상승 랠리를 보인 가운데 5거래일 때 조정받고 있습니다. 내림세 보이면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 GPT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챗 GPT와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는 많이 등장을 했다가 또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큰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글쓰기의 능력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사람보다도 더 구사 능력이 좋은 이런 차별성을 띠면서 챗 GPT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글이 챗 GPT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공개한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업체인 만큼 여기서 이제 또 선보이는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5천억 투자를 했어요. 네. 아, 좀 적게 했네요. 좀 많이. 5천억. 예, 요즘 뭐 네. 몇 조 뭐 이렇게 뭐 MS 같은 것도 뭐 수십 조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투자, 그러니까 특히 AI나 로봇에 대한 투자, 그중에 또 AI에 대한 투자들이 다 다각화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지금 AI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인가요? WWW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 근데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에 이런 것처럼 완전 혁신적인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업체이긴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큰 대기업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는 투자를 할 거라고 좀 향후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쪽에 이제 관련 어떤 섹터에서 지금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먼저 이제 솔트룩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이제 저는 이제 대장으로 생각을 했고 코난 테크놀로지 부대장으로 생각을 이제 소위 부대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솔트룩스가 먼저 조정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21선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 후반부에 5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지금 일단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한다면 한 21선 정도의 조정을 만약 솔트룩스가 어느 정도 만약에 계속 준다면 다시 한번 뭐 3월이든 제가 볼 때는 3월, 4월 중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조정 시에는 포트에 없으신 분은 좋은 어떤 매수 타임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고요. 구글은 지금 엔스로피카 손을 잡은 상황인데 그동안 시장 흐름을 보면요. 챗 GPT 관련주,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굉장한 시세를 내줬잖아요. 지금 이 구글에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좀 미리 선점해서 어떤 기업이 또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 인공지능 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테마나 유행으로 볼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 봐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올해 한 해 계속 봐야 되는 섹터고 1월 달에 많이 이제 주도주격으로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좀 그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오늘 2월 달에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렇지만 좀 약간 후발주 좀 덜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후발주 찾기 노력은 아마 시장에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국 정부도 지금 뭐 차세대 AI 개발에서 5년간 뭐 2,600억 투입한다고 그러고 지금 중국 정부도 지금 AI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빙 검색 창에다가 또 이제 오픈 AI 그 GPT를 추가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게 개발이 아직 완료 안 돼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KT 국내적으로 보면 KT도 지금 상반기 안에 그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믿음이란 브랜드 달고 또 상반기 안에 오픈한다고 하고 그리고 네이버도 또 주말에 또 얘기가 나왔었죠. 투자한다고 하고 그래서 좀 국내에서는 네이버랑 KT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T의 자회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AI 관련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류 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이노룰스인데 이노룰스는 지금 글로벌 투자처로 부상을 하면서 AI가 지금 뭐 구글일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노룰스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새내기주 느낌이 있는데 예. 지금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김하성 네. 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일정부 수긍되는 게 이게 어찌 됐든 소위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좀 큰 통의 변동성을 주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는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상장했는데 이쪽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의 신규주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어요. 그래서 주가의 업사이드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공모가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어떤 고가에 형성됐던 부분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동사 역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는 뭐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기업이 관리하는 업무 규칙을 자동화해서 이쪽에 이제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디지털에 대한 업무 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네. 한번 보면은 이 동사도 지금 작년에 상장 이후에 12,500원에 상장을 했거든. 공모가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강한 시세를 낸 이후에 상당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행 이슈가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한 달, 석 달, 6달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쪽에 같이 이런 부분은 AI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모가 이후에 슈팅 나온 부분에 대한 최소한 그 근접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사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노룰스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AI 관련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I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KT의 고객 서비스 계열 자회사죠. KTIS는 여러 가지 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운보드를 인수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굉장한 또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KTIS 좀 이름만 들으시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KT와 관련된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KTIS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숙한 기업이죠. 뭐 114 번호 안내 서비스 하고 뭐 건당 뭐 200원씩 받잖아요. 그거 자동으로 연결해 주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그 KT 유선 고객센터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1년에 매출액이 이게 거의 5천억 육박합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 지금 매출액이 4,600억이고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5천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상반기에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믿음이란 브랜드를 오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에 좀 KT 관련 자회사를 몇 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수혜가 될 만한 회사들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그럼 그 중에서 좀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회사가 그 지니뮤직하고 KTIS입니다. 그래서 KTIS 실적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실적표를 한번 볼게요. 작년 3분기 때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47억 나왔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33억. 전년 대비 한 28% 성장했죠. 네. 그래서 지금 CD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작년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6% 성장한 4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년에 작년에 한 영업이익 그래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순이익 누적으로 보면 146억이니까 3분기까지 누적이니까 이게 4분기까지 하면 거의 뭐 200억 육박하겠죠.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180억이니까 4분기까지 하면 200억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보니까 1,2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PER 기준은 한 6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ER 수준도 6배 이하니까 좀 괜찮고 아직까지는 좀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 아직 그 KT 인공지능 서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당도 좀 꾸준히 80원에서 100원 정도 꾸준히 주는 회사고 자본 총계도 지금 보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꾸준하니까 1년에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KT가 AI 서비스를 해서 이쪽 컨택센터의 AI 서비스를 결합시킨다면 약간 인원의 효율화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약간 변경시키면서 더 나은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고 1년에 200억 정도 벌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차트 하나 네, 차트 보여주세요. 자, 일봉으로 보면 올라 보입니다. 일본으로 보면 올라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 3,500원입니다. 자, 예전에 2021년 요 자리가 고점이 쫙 그어 보면 주식은 줄을 잘 그어야 됩니다. 여기 3,500원입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3,500원 기준을 여기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 약간 3,500원 정도 뚫어놓고 조금 약간 조정을 주거나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까 인공지능 서비스가 KT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시고 조정 시 보시면 좀 스윙 투자 관점에서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슈 토크를 통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1월작은 AI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김한상 대표님께서 한 2주 전이었나요?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이에 거의 뭐 50%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브리지텍은 제가 네. 이것도 인공지능 AI 콜센터 그 아테네 서비스를 한다고. 맞아요. 네. 그때 제가 4,900원대 얘기 드렸는데 그 뒤로 거의 7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 후발주를 좀 찾으려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안 오른 주식들 중에서. 그래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좀 배당도 주면서 앞으로 좀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후발주 찾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브리지텍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되기 때문에 브리지텍도 오늘같이 이렇게 좀 조정이 오는데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을 때 5,000원 아랫단이었는데 거의 8,000원 가까이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다른 종목 옥석 가리기에 나섰는데 그 중에서 KTIS를 가지고 오셨고요. 브리지텍 역시 아직까지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